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인연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세준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자리 정강원 법당에 서게 됐습니다. 이 귀한 인연을 헛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여러분께 짧은 시간이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정거원장 법타 큰 스님, 또 우리 새로 부원장급 계신 우리 재중 스님께서 자리하시고, 또 여러 우리 정각원의 간부 임원 정인남 회장님, 이하 임 간부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불철주야 정거원 불사의 부처님 호법에 포교의 길에 정진하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강의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지난번에 좀 못한 게 있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당, 전각과 구조, 배치, 단청, 문양, 탱화, 불화, 조형물, 탑,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절에 가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입지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입지는 바로 땅의 입지가 어떤 것이냐 하는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말을 할 때는 풍수적인 기본적인 것은 몰라도 좌청령 우백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우 그러고 말을 하고, 남자 여우라는 것은 좌측은 남자라는 뜻이고 우측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하는 말은 바로 시간의 개념에 여러분의 뜻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청령 그러니까 남자가 되고 우백호 그러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치를 물을 때는 이 청령백호를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좌양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은 좌우를 말했으면 전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후는 바로 현무, 주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위치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고, 장소에 따라 여러분이 마음이 변하고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현재 넓게 보면 대한민국이란 이 위치, 지구촌에 봤을 때, 또 지구는 바로 이 우주에 속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서 중심으로 잡아서 있느냐? 이것은 바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게 됩니다.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상당히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에는 기적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르고 미혹한 관계로 기적이라 말하지, 진짜는 법을 모르는 미혹함이다. 그래서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연관 관계가 되어지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속에 바로 커다란 이 우주와 태양계를 중심으로 공존자전하는 관계로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이 만물을 키웁니다. 북에서 나와서 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구는 축이 바로 이 북두 칠성, 그 칠성을 탐낭성이 첫 번째 별인데, 그 탐낭성과 검은성 두 가지 축이 돼서 바로 태양 쪽으로 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존하는 관계로 64도 정도로 공존하는 각도가 64도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것을
좌우 항도와 백도, 바로 이 지구와 이 달이 간 자리를 체크하면 바로 합치되는 부분이 얼마 전에 지나간 바로 우리 동지, 하지, 그 다음에 입추, 그 다음에 입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점으로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 바로 위치를 정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중심으로 해서 바로 수, 금, 지 세 번째 있고 수, 금, 지, 화, 목, 토 이렇게 토성이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습니다. 목성을 공전히 하면 지구를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2년이 걸리고 토성이 한 바퀴 돌면 3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는 게 20년마다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이 풍수에서는 20년 주기를 운기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가 몇 년이냐면 2010년, 우리가 경인년이죠. 경인이라 말한 이 이유가 기준이 뭐냐? 시간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경인년은 목성이 현재 12개로 나누어서 그 위치에 있는 경인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인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성을 우리는 세성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세성, 그래서 이 세월 세자, 그래서 세월아 가라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위치의 중심이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바로 이 패철, 풍수용어는 패철을 하는데 여러분 나침반 그런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위치와 동서남북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은 이런 시간과 공간의 위치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엄밀히 보면 이 한반도 대한민국이라는 곳도 있지만 팔도로 나눠보면 경상도와 전라도가 사람의 언어도 틀리고 특산물도 틀린 까닭은 위치가 다른 까닭입니다. 그것은 위치는 시간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의 조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바뀌면 시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간하고 우리 한국 시간하고 틀린 까닭은 공간이 다른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 풍수라는 것은 위치, 어떤 장소에 어떻게 있을 것이냐,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 저를 배경으로 한 뒤에 있는 우리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부처님도 보면 8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보시면 제일 뒤에 위에 있는 게 건이천캐입니다. 여기 요겁니다. 건이천캐예요. 와서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저는 오늘 이 법단을 이렇게 만든 거 오늘 이 자세히 못 봤습니다. 건이천캐가 있고 그 밑에는 곤캐가 있습니다. 건이 있죠. 왜 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것이 하도의 원리를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자, 일건천입니다. 요거 이태택이에요. 그 다음에 삼리와 사진례입니다. 그래서 1, 2, 3, 4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이거는 반대로 들어갑니다. 이쪽에 보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1, 2, 3, 4 이렇게 시계 반대방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시계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극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음 중에 양이요, 양 중에 음이다. 이것이 변화의 원리를 모든 사물과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당에도 기가 있습니다. 기라는 것은 생기, 이런 우리 절에서 기라는 말을 잘못하면 도교화돼서 꺼리는 부분이 좀 있지만 그것을 지켜놓고 일단 사람에겐 기가 상승하고 살아야 합니다.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허공에 이런 이 어떤 생기가 있는 이 부분을 위치마다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탱화 뒤에 있는 이 부처님, 이 불화도 바로 이 하늘의 관계와 모든 것을 연결시켜 놨고 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풍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좌우묘유에서 현무, 주작, 청령, 백호를 이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 원을 보시면 이 원들이 이 원이 쭉 보면 이것이 다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별자리 12개, 그림 12개에서 24개는 24방해를 말합니다. 1기는 15일을 말하는데 15가 1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기는 한 달이 되고 1년 12달이 되면 24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합니다. 절기 그러죠. 절기. 그러니까 절기라는 거냐면 마디절자. 그래서 마디를 말하고 그 기는 기가 상승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전에 지난해 지난 동지 이거 기일까요 절일까요? 네? 동지가 절이에요 기예요? 절이에요? 예, 절이라 말한 사람은 틀렸어요. 예. 그 다음에 입추는 얼마나 지났죠? 절일까요? 기일까요? 예? 입추는? 네, 절이에요. 예, 절입니다. 그러니까 입춘 다음에 뭐예요? 예? 입춘 다음에 뭐예요? 몰라요? 예? 입춘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절기, 입춘, 경칩 이렇게 나가죠? 그것도 다 절입니다. 근데 동지, 하지, 춘분, 추분은 다 기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작용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이 기를 버릴 수는 없어요. 이 기는 세계적인 용어로도 우리 고유명사 쓰습니다. 그냥 기 그럽니다. 여러분 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에너지로 표현하는데 에너지와 기억은 다른 것입니다. 에너지는 물질적인 활용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기는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물질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를 물질에 의해서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수자 그 물의 어머니가 기입니다. 기자 수지모라 그랬어. 그러니까 물의 어머니는 기요. 기가 있는 곳에서는 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가 있어야 물이 생겨서 생명의 근본을 만들어납니다. 그럼 풍수라는 것은 이런 공간적인 이치에서 먼저 생각하시고 그 위치의 달라짐에 대해서 우선 마음의 통합이 돼줘야 이 풍수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수는 자연의 입장에서 보는 것인가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치우침입니다. 또 인간의 입장에서 봐도 찬조로 치우치는 거예요. 풍수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자연이 있을 때 자연과 어울리고 조화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여기 앉은 이 좌석도 여러분의 환경입니다. 자, 주변에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되나 한번 돌아보실까요? 누가 앉아있나 좀 보셔야죠. 그렇죠? 그게 환경이에요. 자, 돌아본 김에 어떻게 한번 인사 좀 나눠볼래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그러십시오. 예. 그래, 반갑습니다. 악수도 한번 하셔도 돼요. 예, 반갑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뭐냐? 이게 소통입니다. 소통. 여러분이 소통이 되면 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못해서 안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완해야 합니다. 긴장된 부분을 이완한 그 수축 이완입니다. 여러분이 인사할 때 이완되는 장입니다. 풍수는 바로 이 기적인 관계를 이완해서 완충시켜서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공간과 시간에 배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서두는 이 정도로 해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이것을 쓸 것이냐 하는 내용들을 알고 싶어하는 것에서 지난 시간에 한 걸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제일 중요시하는 심법의 공부다. 그래서 심은 바로 우리 부처님께서는 바로 심이다 이렇게 보고 법당이나 모든 구조는 우리 마음의 어떤 평안과 이상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천장이 없다는 것은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상이 말하는 것은 뜻과 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궁궐이나 최고의 권위가 집은 다 천장이 높습니다. 이것을 풍수인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모양과 색깔도 칠하고 이런 구조, 이런 탁자, 닷집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여러분의 장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 형태 지금 현재 목에 이렇게 우리 목도리를 두르고 계신 분들은 좀 특수한 분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저분들이 장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업하니까 남 보고 달라졌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분의 화장 그런 것들이 다 개인 인간으로 보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불교 건축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이어나갈 것이냐 하는 명제를 알려면 먼저 우리 불교 건축물의 구조가 어떻게 뜻이 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공부를 해야 현대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공간, 바로 이 방이, 시공 이 세 가지가 풍수의 기본 여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집을 짓고 어느 때 그 공간의 구조와 모양과 형태를 만드느냐, 공간의 위치를 정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입니다. 방위는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향할 것이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수에 관계되는 이 세 가지의 기본 요소가 여기에 바로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교 생활 인테리어 이제 정의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 불교에 대한 선적인 마음 해석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이 옆에 있으면 인식은 5%의 인식으로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95%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모양들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식된 세계에서보다는 무의식의 관계가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풍수는 바로 인공주의 구조물을 자연과 배치했을 때 무의식의 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식 세계에서는 그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풍수 지리의 그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지금 우리 부처님 제가 왜 풍수를 하느냐 하니까 풍수는 좀 불교고 이런저런 관계 아니냐 생각하지만 벌써 이 태화 속에도 이미 풍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부처님이 어느 분이세요? 아시는 분? 이 조성된 뒤에 부처님이 누구예요? 네? 그래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불은 원음은 바이로차나. 그러니까 바이로차나니까 대일열애입니다. 대일열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태양은 빛이죠. 빛은 자체의 광명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려 그러면 빛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돈은 재물입니다. 실질적인 물질적인 재물은 물입니다. 빛과 물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잘 시키면 돈이 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그림자가 생긴다면 빛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빛이 눈이 부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구석구석을 밝혀서 아주 힘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야 그럼 여러분이 돈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호텔이나 좋은 건물들을 가보시면 전부 다 조명을 아주 멋지게 해놨습니다. 불을 켜면 뭐입니다? 불은 광명입니다. 어둠을 스스로 물리치게 하는 것이 바로 불인 것입니다. 거기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엮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조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촛불을 먼저 밝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광명을 의미하고 그 광명에 대한 뜻을 여러분이 바로 미래 자신의 깨달음의 모습으로 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하도낙서의 원리는 바로 요 현재 괴상에 그려져 있는 요 모습이 바로 하도낙서고 부처님 보실 때마다 느끼시면 됩니다. 괴상도 그려져 있네요. 너무나도 이 태화를 어느 분이 조성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빛깔이 있어요. 빛이 있죠. 여기 색깔 있죠?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은 불가에서는 단청을 할 때 오색을 가지고 합니다. 오색은 모든 색의 기본색입니다. 원래 삼원색에서 나왔지만 모든 것을 흡수한 색은 흡수해서 하나로 뭉친 색은 검정색이고 그 다 탈색된 색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흑백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오색은 바로 여러분의 생체 자기장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후광은 여러분이 그 오라를 찍는 카메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몸에는 뭐가 있냐면 이 오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생체 자기장인데 그것이 여러분의 띠로 둘러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지구가 오존층으로 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권이 지구로 외부로부터의 우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제거하는 힘, 그 띠를 말합니다. 오존층이 깨지면 우리 지구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생체 자기장이 깨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하죠. 큰 스님이 집에 오시기만 해도 법력이 있으셔서 저희 집이 맑아집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보면은 자기장이라는 그 생체 자기장이라는 그 오라가 있습니다. 오라가 수행을 잘하면 오라가 점점 두꺼워져서 다르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존층이 튼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력이 큰 스님들은 그 후광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지나가도 마치 우리가 청소하듯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이 탁할 때는 청량제를 뿌려서 공기를 신선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탁한 데 가면 금방 느끼듯 산에 가면 맑은 공기를 느끼듯 바로 그와 같이 여러분 오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그 마음은 무의식적인 발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호흡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뭔가 집이 불안하고 잠이 안 오신다고 하면 집의 구조를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잠자는 침대, 기타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음적인, 양적인 것과 오링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런 걸 주중으로 보신다면 새로운 형성의 모습으로 나의 군사가 나를 돕는 것 같은 이치로 물건과 사물들이 나와 함께 동념을 알게 됩니다. 환경은 인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풍수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한 세계 유네스코에 가 있는 이 해인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를 하겠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영상 16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치, 첫째 좋고 두 번째 구조, 배치를 잘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8수 공간적 해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이란 말은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운이 좋아. 그럼 여러분이 운전수입니다. 그리고 운수, 그러면 수는 뭐냐면 숫자를 말하는데 좋은 수를 말합니다. 운수. 돈을 만드는 수는 무슨 수예요? 돈 만드는 수는? 그래, 재수요, 재수. 그 다음에 나쁘면 무슨 수요? 손재수. 그렇습니다. 손재수입니다. 그리고 운이 나쁘면 나쁜 수죠. 그런데 뭐가 안 될 때 되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수예요? 뭐가 안 될 때 무슨 수를 찾잖아요. 다 같이 합시다. 뾰족한 수. 그렇습니다. 뾰족한 수를 찾아야 됩니다. 세상은 다 수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도낙서의 원리가 바로 동서남북 관계와 시간 공간의 개념을 숫자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방식인데 우리가 현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학번, 뭐든지 숫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거짓말 합니까?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28수기란 이 28숫자가 아주 묘하지 않습니까? 각항저만심이기 별자리인데 저것은 숫,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이 숫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주 안에 있다는 뜻이죠. 우주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죽어도. 그것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숙이란 말하는 것입니다. 운명 그러면은 운행하는 명, 목숨입니다. 명은 목숨명자예요. 어떻게 이 목숨을 잘 운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태어남 생월생지는 바꿀 수 없고 모양과 형태, 태어난 이 모습은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아무리 얼굴을 쳐다봐도 아버지, 엄마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나면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변경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끔 요즘에 수술이 발달돼서 이런 성형수술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그것은 아기를 낳으면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잠시 임시방편은 가능합니다.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나 이 풍수는 위치, 장소, 집 짓는 건 내가 만들 수 있고 구조 배치할 수 있고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풍수는 개운법입니다. 풍수를 알면 공간을 디자인하고 또 공간 구조 중에 최고의 여러분이 컨디션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풍수를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제가 왜 이 풍수에 집중했는가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28수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연이 인간과 좋아지는 과정 속에 합일되는 것 이렇게 됐죠. 공감 심리, 그 다음에 시간적 심리 변화, 방위적 심리 변화 그렇습니다. 어느 스님 제가 몸이 아주 나쁜데 간이 망가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집이 어디 쪽에 계신가요? 동양에 계신가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셨죠? 예, 15년 살았습니다. 아, 그래서면 그러니까 동양에 살고 계시군요. 스님이 깜짝 놀래 어떻게 동쪽인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정동이시죠? 이제 그렇다는 거야. 동쪽은 모기와 간 다음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떤 연상되는 부분이 떠오릅니다. 제가 도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현물과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관찰하면 미래를 예지할 수 있고 현재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풍수는 과학, 철학, 종교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아주 대단한 이 내용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간적, 시간적 이 때, 봄에 다르고 여름에 다르고 여러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난 사람은 대개 소양인이라 하고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소음인입니다. 그건 이제 인묘진께서 그 월을 말하며 7, 8, 9월 달 태어난 사람은 음력으로 다 소음인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태양인이고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태음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조우로서 여러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태어난 시절과 때는 여러분을 결정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물도 계절과 때에 따라 피고 꽃도 일조량에 따라 햇빛을 받고 나면 그 센스를 통해서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비타민 D 생명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조량을 받아야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걸으셔야 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바로 숲에서 햇살 사이로 비치는 그 나뭇잎사이로 비치는 그 빛을 맞으며 갈 때 여러분은 행복한 진정한 삶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처방을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방위적은 어떤 방향을 보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인공적 환경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어떤 구성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짜여놓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당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연적입니다. 산이 많은 것과 산과 같은 형태를 만듭니다. 새로운 건물이 생긴 것은 새로운 산이 하나 생긴 것으로 풍수를 봅니다. 아주 높게 되면 높은 산이 생기고 산과 산이 생겼으면 빌딩과 빌딩 사이는 협곡으로 봅니다. 그래서 살풍이 불고 나쁜 기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모든 사물의 물건은 살아있는 산과 죽어있는 산을 보게 되는데 생기지가 좋은 산이 되겠죠. 그러나 인공적 구조물이 된 산들은 전부 다 사기가 됐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는 그 콘크리트 벽에 갇혀서 우리는 거기서 어려움, 여러 가지 스트레스, 기타 여러 가지 많은 현대병들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연과 함께하는 숲으로 가는 앞으로 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지령은 인결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령과 인결은, 지령은 땅의 그 연기를 말합니다. 명산이 있는 곳에는 좋은 인물이 납니다. 바로 우리 그 조지훈 생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거기 문필봉이 있고요. 지조는 쓴 아주 유명한 14명의 박사가 난 집안입니다. 삼불차라 그래서 그 집안 돈을 안 빌리고 그 다음에 인물을 안 빌리고 바로 이 박사 14명이 나왔습니다. 학문을 안 빌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전국 임실구 삼계면에 가면 그 박사가 40명 정도가 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특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남도 여천군 소라면 현천리에 가면 중천마을인데 쌍둥이가 우리나라 최고 많이 난 기너스북에 올라 있는 동네입니다. 이것도 바로 지령 인결, 바로 장소와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령 인결 중에서 여기 보면 시 동산 서붕 영정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이 무너지는,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드려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동기 가몽인데 이것은 음택입니다. 그래서 이 음택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사람과 죽은 자와 교감하는 내용인데 바로 생사일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승생자, 죽은 자와 산 자 교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체에서 생사가 있고 마음에서는 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불생불멸인데 바로 이 육신에 관계된 부분을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 유전자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뼈입니다. 뼈를 사람 좋은 땅에 잘 묻으면 탈착이 돼서 바로 유탈이 되면 이 뼈에 코팅이 됩니다. 코팅이 되면 천년을 가는 뼈를 간직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혈입니다. 천년을 잘 보장하는 뼈가 있는 집안을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 말하고, 그 뼈를 추리지 못한다면 뼈도 못 추리는 집안이야 그러고, 박살을 내서 없앤 집안은 아주 이 콩가루 집안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여러분 다 이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뼈대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정자는 바로 이 골수에서 뼈에서 나옵니다. 남자가 정자를 많이 빼내면
골수가 빠져나가므로 금방 늙고 무릎이 아프고 하체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더 남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증하고 정을 간직해서 필요할 때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자를 보면 음물 이 물 숫자에다가 이렇게 물 숫자 물이 흘러간다는 의미로서 가운데 뚫을 꼴자 씁니다. 그다음에 여기 쓰면 정자가 되는데 물이 이 물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물은 천지를 돌면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비로 내리고 그다음에 하천으로 흘러서 강으로 바다로 그다음에 하늘로 올라가 또 내립니다. 여러분 이 내가 싼 똥오줌을 3년에 다시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고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내가 싼 똥오줌을 또 먹는 것입니다. 그 물들은 돌고 돌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게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자에다가 밤야자에다가 물수변을 쓰면 그 무슨 자예요? 무슨 자예요? 밤야자에다가 물수변을 쓰면 액이라는 뜻입니다. 정액이란 말은 그 물은 언제 쓰느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밤에 쓰는 물이다. 그래서 밤에 쓰는 물이요. 낮에 쓰면 안 돼요. 어쨌든 이 물의 정보는 풍수는 물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모든 관계를 보면 동서양으로 모든 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동서양을 만드는 관계가 바로 서출, 동류, 동류, 서출입니다. 한강도 동류, 서출입니다. 영국도 댐즈강 거기도 서출, 동류, 동류, 서출입니다. 유명한 도시는 전부 다 바로 이 워싱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라인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큰 도시는 강이 있고 강은 바로 동서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상급입니다. 내수는 서출 동류가 왕기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청계천이 서출 동류로서 왕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묘한데 또 한 가지 한강을 보시면 강이 항상 물이라는 것은 치우침이 있습니다. 치우침이 뭐냐면 흐를 때 물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워커힐 쪽을 보시게 되면 그 워커힐 쪽에 그 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이 쏠려 있죠.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완만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작은 실개천 하천도 항상 물이 쏠린다는 것은 지구가 공전자전 한계입니다. 풍수의 중시조인 구빈 선생이라고 구빈 선생은 얼마나 양균성이라고 원래 이름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구빈 선생은 풍수의 중시조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왜 구빈이냐면 아침에 집터를 잡아주면 저녁에 부자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구제하는 선생이다. 그래서 구빈이요. 참 대단한 풍수가죠. 어쨌든 그 물이 쏠림 현상을 보고 수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물의 현상을 보고 우주 천체의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중학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택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로 우리 안테나를 달아서 증폭을 시키면 바로 오듯이 자연의 자기장에 의해서 땅속에 뼈가 들어가면 사람과 사람이 교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님들은 답인데 화장인데 뭐 그게 있겠습니까? 이런 이치를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스님들은 자손을 낳지 않기 때문에 법연의 공기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세간에서 혈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간의 도는 영리의 도요, 출생의 도는 비영리의 도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마음을 낸다면 모든 산불과 모든 관계는 종자를 생산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근극의 진정한 불교의 뜻이 무엇인지는 좀 더 수련하고 공부하시면 이 이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이라 넘어갑니다. 공명장은 이제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공명이 일어나면 바로 이 지구촌에 한 달 후에는 큰 영향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공명 자기장의 원리입니다. 우리 소리급세 가지고 소리급세 하나를 이렇게 이쪽을 치면 이쪽도 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수인데 이 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있습니다. 수에도 심리가 있고 이 수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수의 개념은 묘한 이치를 만들어냅니다. 연변대에서 그 박사 논문을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논문이 뭐냐면 바로 이 상수역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한의사 계통에 지금 쓰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 뭐냐면 38은 목입니다. 목은 간과 담에 해당되고 3과 8의 숫자를 생각하면 그 병이 낫습니다. 간병이. 그런 원리를 만들어서 하도와 낙서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집어넣은 것은 바로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 월 1
그 1월 5송이라는 말은 뭐냐면 월화, 그러니까 수금, 지화, 목, 토까지 5개 오행의 행성과 지구를 돌고 공전하는 달과 월과 태양, 일, 그래서 일월 5성, 그래서 일화, 월수 그럽니다. 풍수에서는. 그래서 태양은 화로 보고 수는 바로 우리 달로 보는 겁니다. 달은 물을 조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21번 공전하면 28일이 걸리기 때문에 달거리라고 우리 여성분들 불자들한테 생리가 28일 주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달하고 똑같기 때문에 달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은 인력을 조정하기 때문에 밀물썰물을 만들어내고 우리 몸에 밀물썰물도 만들어내고 지구 땅속에 있는 수맥도 밀물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달의 인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달은 아기의 태기를 갖는 것은 여자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매 생리 때마다 태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생리는 매달 하지만 한 번씩 태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종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지면 10달 만에 출산하는데 아기를 가지면 생리가 끊어지고 10달 만에 아기를 낳아서 3년간 젖을 먹이면 3년간 생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비임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를 하면 아기를 갖고 젖을 먹이면 생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젖을 딱 끊으면 다시 또 생리를 하기 때문에 3년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아기를 낳습니다. 또 오래 먹이는 어머니는 언제까지 먹이냐면 한 7살 때까지 먹여서 아기를 안 낳아요. 그 애가 7살 때 젖을 뛴 애들도 있다고 우리 친구 보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낳는다는 것은 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낳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도모하는 일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계속 생리적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월 5성이 우리 경복궁 가시면 근정전에 가시면 그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로 그 오악도 1월 오악도라 해서 해와 달을 그려놓고 평풍이 있는데 5개 봉우리와 그 해와 달을 그려놨습니다. 1월 오악도가 바로 칠정, 일주일이 생긴 것이 동양사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정산이라고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칠정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건 다른 걸 또 넘어가서 이걸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우리 다음 넘어가려면 어떻게 누가 이거 하시나 이거 컴퓨터 요거 넘어가는 저기 새로운 저걸 해야 되거든요. 이걸 좀 한번 봅시다. 저 메뉴로. 이거 말고 이거 빼고 작게 해서 그래. 오케이 여기서 저렇게 됐어요.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준비한 건 상당히 많은데 저는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 노면 생가죠? 건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위를 싹둑 잘랐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뒤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어때요? 광이 나나요? 광이 안 나나요? 네? 광이 안 나죠? 자, 바위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는 생기가 있는 바위다 없는 바위다? 없는 바위입니다. 여러분 바위는 이 호박돌은 상당히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양기시로 빛을 발하는 바위들은 굉장히 길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위가 쪼개지고 이런 것들은 흉석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집도 비슷한 게 많거든요. 저는 여기 가깝게 넘어가기만 하면은 우리 삼성그룹 회장님 집이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이 집도 어때요? 집 모양이. 이거 짓고 나서 우리 굉장히 많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때가 이 집 짓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들어가면 서른도 집이 있어요.
가서 서른도 집이 있고 이 주변을 다 삼성이 샀습니다. 서른도가 불자예요. 근데 이렇게 집 생긴 모양 형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명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지붕은 명예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제일 비싼 아파트입니다. 이거 어딘지 아시겠죠? 이 형태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시간이 없어서 네. 요건 이제 요것도 이제 굉장히 비싼 빌라식 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우선 우리 단청 문양이 있습니다. 이런 문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문양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이 문양들은 우리에게 무의식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 색깔은 5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문양들을 잘 활용하면 현대적 디자인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찰의 위치와 건축, 구조, 배치 이런 것들이 현재 일상생활에서 바로 응용해서 소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물상들을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바로 인테리어 디자인, 내부 벽지 모든 문양을 만들어낼 수 있고 앞으로 이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 또 풍수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양들이 여러 가지 문양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영기적인 그런 영적인 관계의 문양을 만듭니다. 여기 현재 우리 그 법당에도 보시면 저 위에 용이 있죠. 용이 위에 있죠. 용이 있는데 용의 그 발톱이 보이시나요? 발톱이 몇 개예요? 예? 10개? 5개씩 있어요? 발톱 하나에 5개씩? 발톱이 4개 있으면 왕입니다. 5개 있으면 천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근정전에 가면은 발톱이 7개 있습니다. 세계에도 유례없는 중국도 없어요. 우리는 7개 있는 그 발톱이 사방에 4개의 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4, 28, 28쑥을 말하고 28천과 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개는 바로 이 칠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건물을 보시면 이렇게 건물의 형태가 이제 이렇게 묘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회작용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진정한 자신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를 보면 이제 이 건물과 이 건물 이런 건물들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건물을 만약에 사무실 들어간다 할 때 주변과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층수마다 그 관계를 여러분이 해결하고 보셔야 합니다. 이 건물은 뭔지 아시죠? 예?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 지신 겁니다. 근데 이 건물이 어때요? 혼자 쉽게 표현하면 혼자 잘났습니다. 이 풍습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안의 내용을 바깥을 용납하지 않아요. 얘네 들어가면. 그리고 이 구조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에 딱딱한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옆편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체의 기능적인 것과 예술성, 기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놨지만 건축물은 예술이 아닙니다. 생활이고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인데 실제와 관계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보고 예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술이고 사람을 꾸겨 넣어서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가지고 지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건물 보시면 이 색깔하고 이런 거 전혀 어때요? 돌출되죠?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연과 주변과 관계를 이것이 해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극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모서리 부분을 보세요. 이 모서리가 이렇게 찔리면 우리가 지자기에 교란이 생겨서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찌르는 곳에 창문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살기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 망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찍은 건데,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보면 가운데 뻥 뚫렸어요. 건물과 건물 있는 것은 살풍을 불게 하고 주변과 관계를 조화롭게 못 만듭니다. 그래서 질 유명한 걸 보면 우리 그 진로 도매센터 아시죠? 거기도 건물과 건물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로 도매센터는 그걸 짓고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남의 회사를 그냥 망했다 말하면 뭐하고 좀 안 됐습니다. 따라왔네. 여기 어딘지 아시죠? 이 건물이 어때요? 이 주변과 관계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웅장합니다. 이거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잘 모르세요? 약천사죠? 이거 그죠? 약천사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보시면 이쪽과 이쪽 양쪽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거리가 여러 가지 관계 있지만 서로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뭔가 조금 이건 뭐냐면 잘 지었는데 어떤 공간적인 구조 속에 인공 구조물을 배치했을 때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에서는 효과를 못 냈다. 잘 지고 절차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의 형태를 바르게 100% 활용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단층 문양들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이 부분들이. 시계가 한번 시간 몇 시에요? 12시 5분?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급해지면 강의가 안 되더라고. 이제 할 거는 드릴 건 참 많은데 이제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보시면 이런 모양들과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때요? 뭔가 아주 이 선이 너무 멋있죠. 이 건물들은 다 골조로 진 건물들입니다. 목조가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건 전부 다 골조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좋아요. 단청을 해놓으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다 목조 건물 아니에요. 이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가 높을수록 마음과 뜻의 이상이 커지는 겁니다. 이 집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이상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천장은 그 집의 가장을 말하고 그 집안의 제일 어른 리더자를 말합니다. 천장이 세면 그 가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벽은 자녀와 가족을 형성하기 때문에 잘 사는 집은 벽에다 많은 걸 걸지 않습니다. 우리 잘 사는 집 가보시면 벽에 뭐 걸린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잘 못 사는 집 가보면 왜 걸린 게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벽은 자손입니다. 그래서 제일 쓰면 안 거는 겁니다. 그리고 집의 형태, 모양의 발전에 따라서 시대적인 여름의 흐름, 삶의 질, 공간 이런 것들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슬라브 집이 유명했습니다. 유행했고 그러나 슬라브 집은 우리 형태에 맞는 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문양들 보세요. 너무 멋있죠. 이 부연이 나온 이 모습을 보면 뭔가 차고 올라가는 듯한 새가 부양하는 이런 느낌이 들죠. 이런 건물들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산과 주변과의 이런 관계, 이 조화로운 관계, 이 라인이 있죠. 이 라인과 이 선의 라인에 맞아줘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이상해 보이고 무의식적으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앉아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적으로 이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 건물을 보시면 어때요? 조경이 참 잘 돼 있죠? 여기 이 나무와 이 집과 이런 관계들. 이러면 여기 이런 것이 어때요? 보기가 어때요? 아름답나요? 그래도 뭔가 안정을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옆에 집과 이쪽 집과 너무 가깝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땅에 터는 작은데 너무 많은 게 비옥하게 건물을 크게 지면은
무거운 짐을 짓고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흥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무거워서 힘들어서 운영이 안 됩니다. 자, 몇 개 절들이 있는데 그런 절을 말하기 좀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터보다 집을 너무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짓는 것만 좋아해서 108번씩 막 짓는데 그것은 주변과 조화로운 관계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터와 비례 이것을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황금 비율은 61.8%인데 그 61.8%는 8등신 미인이 배꼽 아래까지가 61.8%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성향인데 바로 사각형을 그려놓고 거기다 60.8%의 나머지를 띄어서 옆으로 붙이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형태는 안정감을 주고 모든 것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 집들은 절대로 정사각형 집을 안 짓습니다. 정사각형을 지면 아무리 커도 물건 놓을 때 놓고 애매하고 묘해집니다. 여러분 BC 카드나 현금 카드를 가지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61.8%의 황금 비율을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칠 수 있는 그 각과 크기, 그것이 바로 황금 비율을 지어진 여러분의 현금 카드입니다. 현금 카드 뒤에는 마그네틱이라고 자석의 성분이 그려서 그 현금 카드의 모든 내용을 정보를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자석을 딱 문질러 버리면 그 정보가 다 날아가죠? 그 카드의 뒤에다 자석 긁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풍수는 뭐냐면 바로 이 자석의 성분을 가지고 모든 걸 형성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크게는 음량이 두 가지 자기장이 있는데 그 자기장은 지자기는 가우스라 해요. 가우스는 땅에서 올려놓은 기운을 말하고 만물을 키우는 힘, 에너지를 말합니다. 가우스가 올라간 것은 지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까지가 가우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렇게 안 자랍니다. 그것이 보통 20m 미만 정도 됩니다. 나무가. 그래서 그 철새가 이 장소를 찾아 되돌아오는 것은 눈으로 봐서 그 길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의 파장의 감각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지자기죠. 지자기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기와 자력입니다. 이것은 둘 다 양인데 하나는 그 양 중에 음양입니다. 자기는 양이고 자력은 양이고 자기는 음입니다. 또 중에는 뭐가 있냐면 그 일종의 그 전기, 전자가 있습니다. 전기는 양이고 전기는 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음이기 때문에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바깥으로 나오면 다 없어집니다. 이 원리를 응용해서 여러분이 주변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몸도 뉴런, 바로 이 뇌에서도 좌뇌, 우뇌 중에 중앙에 편도체가 있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전기적 자극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뭔가 하는 것은 다 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면 전기가 오나요? 전기가 와요? 그럼 살아있는 겁니다. 그 전기가 안 오면 이제 죽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날로그식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만자 이 상징이 있죠. 이것은 길상의 탈환입니다. 모든 문양과 모습은 우리의 심지어 영향을 주고 만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양을 그려놓으면 새들이 안 오고 묘하게 이걸 보고 도망갑니다. 그런 것이 이 도형의 묘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단청 모양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 법당을 보시면 굉장히 어때요? 부처님이 계시면서 이게 바로 이 모시는 원리가 풍수에 보면 산의 삼태봉을 의미합니다. 가운데 부처님이 제일 높죠. 좌우가 낮습니다. 삼태봉이에요. 여기 삼태봉 뒤에 있는 묘나 집은 왕기를 타고 갔다 그럽니다. 왕기. 그리고 이 산들도 보면 이 일자문성이라고 있어요. 지에 산이 일자로 쭉 된 집이 있어. 그런 집들을 보면 그 일자 있는 집은 그때 왕기입니다. 왕기에 해당돼요. 일자는 토성산이라고 해서 집이 이렇게 일자로 딱 산이 이렇게 생긴 데 있어요. 그런 거 보셨나요? 계단 맞춰 올라가도 일자 이렇게 되고. 그것은 여러분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앞에서 보면은 바로 일자문성인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 생가터에도 보면 일자문성인 산이 있습니다. 왕기가 있는 곳이죠. 백두산도 영산이라 말하는 것은 거기 왕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 중국의 최고의 권위와 천황들은 언제나 좋은 명산을 답사해서 그 왕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12군데가 좋은 왕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악회를 만들고 댕기는 게 기기 댕기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요. 왕이 되려고. 그 중에 한 군데를 소개해드리면 마이산 탑사에 가시면 거기는 이파라이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에 팔풍이 불어요. 8팔자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바람이 밑에 부르기 때문에 이파리가 반대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고드름이 거꾸로 자라 올라와요. 그 뒤에 가면은 고시촌이 있는데 그 고시촌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패스를 해가지고 자리를 빌 때마다 들어가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에. 그 만인산 앞에 가면은 누가 있냐면은 거기 가면 그 귀자 쓰는 절이 하나 있어요. 귀자 쓰는 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절은 내가 말하지 않을래요. 여러분에게 찾는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주변에 귀자 쓰는 절이 있어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절입니다. 그 절에 있는 거 절보다 좀 위로 올라가면 진짜 좋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누구나 한 번씩은 왕이 되는 자는 수순하고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스님들이 종종이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행하신 분은 전부 다 종종이 되셨습니다. 묘한 이치입니다. 내가 알려주면 종종 되려고 다 모일까봐 나중에 조용히 물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는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어느 분은 생업의 전사에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해버리면 그분에게 피해갑니다. 그래서 개인적과 나한테 배우는 사람에는 그런 공개적인 특별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의 내적인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것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이 사찰 디자인 관계를 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법문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가 풍수 디자인이라고 했고 사찰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현대적으로 가정집도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제자들이 이제 가르침을 쫓고 불도를 닦는 것을 우리는 사찰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홍법 포교하고 수행 공간으로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을 사찰이라고 말합니다. 사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주변과 관계된 조경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조경, 사찰 조경은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지인의 원리와 자연과 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불국사에 가보시면 불국사가 청년거, 백년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청년 우백호를 의미하고 우리 대방에 가면 우리 써 있습니다. 그 뭐라고 써 있죠? 써 있습니다. 그것도 청산 뭐 이런 말 써 있어요. 그리고 1부터 9까지가 우리의 비밀의 수고, 우리 양의 수로서 모든 만물을 판별하는 부분입니다. 기분등갑도 1부터 9까지 만들었고, 애니그램도 바로 정신기 치료할 때 많이 쓰는 것도 구술이 가지고 만들어서 9개의 그 성격을 형성했습니다. 99, 81절 그러면 노자가 나오고, 바로 그것은 애니그램에도 그렇게 나온 것은 바로 하도학서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부터 9까지 수를 더하면 몇이 돼요? 10까지 더하면 55가 되고, 거기다 10을 빼면 바로 45가 되는 것입니다. 이 45는 모든 각의 근본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개의 이 8개가 그려져 있는 뒤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하나가 45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니까 45 곱하기 8 하면 몇이에요? 예? 그렇죠. 360입니다. 360은 공이요. 360도니까 45일마다 바람이 바뀌어서 계절풍이 부는데 여기다 팔풍이 부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무슨 풍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래서 8개, 45일마다 바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45라는 이 숫자는 아주 안정된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각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과 백년거의 계단의 각도는 45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어딜 가도 이 주역의 원리와 천지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데는 그 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찰 조경은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경은 뭐냐? 돌을 사용할 때는 강돌을 쓸 거냐, 산돌을 쓸 거냐, 또는 발파석을 쓸 거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앞에 집 외부에 만드는 이 조경법은 현재 우리 층층 쌓아서 나무 꽃을 심는 것 전부 다 일본식입니다. 한국의 조경법은 우리 창덕궁에 가시면 후원이 있습니다. 세계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가 바로 우리의 천지인의 원리를 만들어진 최고의 바로 우리 조경법입니다. 그래서 세계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조경은 집안에 들여놓고 가꿔서 인공적으로 구조적으로 들여다본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조경은 자연과 하나 되는 합일되는 사상에서부터 큰 원대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만에 근대 경제 10대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을 아르시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필연을 가장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입지 변화 과정이 요거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 사찰에는 이제 네 가지 사찰의 종류가 있어요. 그 사찰에는 그 우리가 그 평지형 사찰, 그다음에 구릉형, 그다음에 그 산지형, 그다음에 암자형, 이 네 가지로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구분이 여러 가지 형태 너무 좋아서 제가 가람 배치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을 제가 발표한 적도 있는데 구체적인 보관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모양의 형태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평지형 사찰에는 바닥의 높이의 변화가 적고 범수사 같은 것들이 평지형 사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릉형 사찰, 이것은 이제 구름져서 위에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부분이죠. 화합사 같은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산지형 사찰이 있는데, 이 산지형 사찰은 그 송광사 같은 법정신 전사로 되어진 그 송광사가 이제 그런 산지형 사찰입니다. 그다음에 암자형은 이주 시대 때 주로 많이 된 사찰인데, 은신하고 숨어서 많은 것들을 은신하고 혼자 깨닫는 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수행해다 암자 쪽으로 많이 발현해서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찰의 구조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바로 금당, 법당을 중심으로 좌우 보초와 전각들을 세워서 아주 일명변하고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무 크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무의식에는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볼 때 영화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몇 0콤마 이상 지나가는 그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미세한 것들을 집어넣고 여러분이 강구하는 것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무의식에서는 여러분의 입력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앉아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길을 느끼고 마음을 느끼고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이 구조가 잘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어느 집에 가서 잠을 못 잤다면 그것은 뭔가 여러분이 잘못되는 기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지만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은 그 사람과 기와 맞지 않은 궁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은 서로와 맞는 기와 밀고 땡기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 속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서로 상응되는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이 풍수의 바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렬적으로 맞는 이런 그 시간형이 있고 병렬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구조가 있습니다. 수평적 수직과 원리인데, 수평의 원리는 시간의 개념에서 만든 것 말하고, 수직의 원리는 공간의 개념에서 층층이 올라가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집니다. 계단을 많이 쌓고 축대를 많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지와 특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이것이 지금 우리 한용원 만에 한용원 계신 절 아시죠? 어디에요? 네? 백담사입니다. 백담사에 있는 이게 뭐예요? 한용원 기념관이에요. 자, 주변과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요? 웬 괴물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주인이 하나 와버렸어. 우리는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볼 때 흉물로 보는 게 됩니다. 자연에서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이 기운을 망치기 때문에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처음에는 가다가 나중에 여기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처음에는 호감이 갈 건 눈뜨게 만들어놨지만 나중에 가면 거기 몰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까 이거 아닌데. 예. 이 단청을 쭉 보시면 이 단청들이 5가지 색깔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들을 자세히 내가 이 시간에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제 첫째는 우리 그 법문지를 한번 보시면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법문지 하나만 주실래요?
건문지 하나만. 그거 그냥 잠깐만 보고. 시간이 없어서 뭐 보여드릴 거 참 많이 있는데, 오케이. 보시면 제일 뒤에 사찰 주택이란 말이 있어요. 사찰 풍수 인테리어 조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찰이라는 것은 특별한 장소에 불교의 이상향적 세계를 장엄하고 불교적, 상징적, 구체적 표상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경관을 만든 일을 말합니다. 사찰 그에는 이제 목표가 기도, 소원 성취, 수행, 마음의 평화. 그 환경은 입지, 건축, 구조, 단청, 문양, 불화, 오색, 탑, 조형물. 효과는 마음의 안정과 무의식의 상처, 개선, 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창의적 개발과 창의적 삶을 토대로 만드는 부분들이 이런 환경적 여건이 주위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찰의 이제 상징적 의미라고 써 있는 것이 있는데 입지라는 것은 뭐냐? 땅에 어떤 입지를 선택하냐는 것은 부를 상징합니다. 어떤 땅을 선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땅 입지, 그다음에 그 입지에서 그다음에 건축은 뭐냐면 건축의 형태, 모양에 따라 부의 흥망성쇠를 말합니다. 그리고 축적 유지고, 그 다음에 구조는 여러분이 집을 지고 입지와 집을 지었어. 어떤 모양을 지을 것이냐. 그런 모양과 형태와 꼴을 기가 다릅니다. 모양에 따라 형태와 꼴 다르요. 그래서 모양은 어떤 모양을 말하고, 형태는 형태에 나타나는 어떤 기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꼴은 꼴값이죠. 그 값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구조는 그 다음에 내부로 들어가서 구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가정집 같은 경우는 안방은 어디, 부엌은 어디, 아이들 방은 어디, 이런 겁니다. 이 구조는 뭐냐면 바로 이 발전, 자기의 집안의 발전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구조에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단청 같은 경우는 심리적 효과로 나타나는데, 이 단청이 여러분은 이 구름 모양이 된 게 있어요. 그 연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의식적인 내용의 어떤 마음의 부분을 이 단청들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단청 된 집과 안 된 집은 여러분의 분명히 느낌이 다릅니다. 단청 된 게 좋아요? 안 된 게 좋아요? 확실히 된 게 틀리죠? 민자 나무가 쭉 있는 것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단청은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심리적인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문양은 뭐냐면 이미지적 효과입니다. 여러분 단청 문양들은 이미지적인 우리의 내면의 어떤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적 효과가 오고, 불화는 우리 부처님 여기 불화 이거 뒤에 있죠.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의미를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불화나 이런 이 부처님의 모양과 모든 조형물 이런 관계에서 영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절에 오면 꼭 소리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람이 길을 움직이고 만드는데 바람이 물의 성질을 바꿉니다. 그 물을 먹은 사람은 다시 거기에 맞는 태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 지역에 물이 좋은 자가 묻는 것은 끝가닥입니다. 그다음 바람이 물의 성질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바람이 움직일 때는 무엇인가를 흔들어 놓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는데 나뭇잎을 흔들고 보고 바람인 줄 압니다. 절에는 뭐가 있냐면 풍경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풍경 소리.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잡기, 귀신을 쫓고 주변에 나쁜 것들을 제어합니다. 불가에서는 원래 귀신을 인정하지 않지만 유식에서는 바로 사유 중에 있습니다. 태어남과 생유, 본유, 사유, 그 다음에 중음 신인에게서 바로 여기서 말합니다. 중음은 뭐냐면 죽어서 이 생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후에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 속에 그 이미지가 남으면 한 달 갑니다. 그 이미지가. 근데 여러분이 죽어서 평생 영화를 만들라 주인공 살다 갔기 때문에 그 영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영화를. 그래서 이 생에 붙어있는 상태, 그것을 귀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간에 잡기, 이런 것들 제어하는 힘이 있고, 새소리를 내면 모든 것이 제거됩니다. 스님들 중에서 제일 어른 스님은 가운데서 뭘 하면 법주 스님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 요령을 흔듭니다. 요령을 딸랑딸랑. 요령을 잡은 스님이 언제든지 제일 큰 스님이 요령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요령이 없으면은 뭐라 그래 우리가? 요령이 없다.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생들은 다 칼에 맞아 죽습니다. 부엌에 가면 칼로 안 잘라지는 게 없어요. 칼로 다 난도질합니다. 전쟁터에서 칼로 죽고 다 쇠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죽은 귀신들은 쇠소리만 나면 벌벌 떨어요. 그래서 요령을 흔드는 겁니다. 이 요령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자연과 천둥과 번개 생명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번개는 생명을 낳는 결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연의 풍물의 소리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유기할 때 그 왜 유기농 할 때 그 벼농사를 지시면 우리 풍물패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징을 두드리고 댕깁니다. 그러면 벼와 벼 사이를 댕기면서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되면 그 징도 치고 꽹가루 치고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유기농법입니다. 그때 벼멸과 죽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여러분 이 소리는 여러분의 몸을 치유합니다. 소리는 여러분을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스님이 하는 연불소리 최고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목탁소리, 사물의 소리는 여러분을 영혼으로 깨워주는 영적인 소리로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러 치유되고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재진하고 사숙해지는 의미 그는 소리와 음악 치료와 여러분의 마음, 영혼과 함께 동요된 것들입니다. 장엄과 주변과 모든 곳이 환경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거기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수는 어떠한 집자리나 몇 자리나 보는 어떤 개념으로 하나의 일부분이지만 전부 다가 아닙니다. 풍수는 모든 삶 속에 디자인하는 것이고 공간을 디자인해서 우리 삶을 바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자연과 함께 동료하는 관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 안에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색, 색깔은 5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서양식 음식을 먹을 때 컬러푸드란 말이에요. 컬러푸드는 5가지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에는 5가지 색깔의 음식이 있고 이 단청도 5가지 색깔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기 특별하게 목에다 이상하게 이렇게 두르신 분 계신데 그 보살님들인데 저분들의 그 색깔은 저 색깔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테이블에다 저 색깔을 깔아놓으면 식욕을 밥을 덜 먹게 되고 몸이 좀 살이 빠질 것입니다. 근데 테이블을 빨간색으로 깔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것은 급하게 먹고 빨빨 먹고 살찌게 됩니다. 중국집 가면 빨리 먹고 나가라고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색깔은 여러분의 심리적인 효과와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색은 어떻게 돼 있고 동쪽의 색은 흑색이고 남쪽의 색은 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북쪽의 색은 흑색이고 동쪽의 색은 녹색입니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백색입니다. 그래서 백색은 깨끗하기 때문에 아미타불, 서방정토 극락색의 아미타불 그럽니다. 백색 추위 금이기 때문에 가을이면서도. 그래서 깨끗해야만이 아미타불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방정토 극락색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방정토 극락색에. 이방 저방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서방의 극락이요. 그렇습니다. 서방의 극락이야. 그래서 색은 여러분이 옷을 입는 것도 영향을 줍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을 때는 느낌이 다르죠. 옷은 생활 풍수인데 이것은 풍수 패션입니다. 옷이 좌측에서 우로 덮기 때문에 남자 옷이고 우에서 좌측으로 덮는 것은 여자 옷입니다. 그래서 좌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하는 말도 그런 시간의 개념 관계에서 남녀의 관계를 우리 풍수가 여러분 생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드럽고 속은 옷들은 다 속옷이 때 음입니다. 겉에 있는 옷은 다 양입니다. 카라가 큰 것은 양일까요? 음일까요? 틀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도 그렇게 틀려요. 카라가 큰 것은 여자 옷들은 다 옷의 카라가 큽니다. 남자 옷은 양복 카라가 작습니다. 양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옷을 입는 것도 원피스, 투피스 있습니다. 원피스, 투피스 어떻게 음이고 양일까요? 원피스는 양이고 투피스는 음입니다. 두 개니까. 그래서 남자는 양 중에 음이기 때문에 항상 양이면서 누굴 추구하냐? 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괴상도 보시면 여기 괴상을 보세요. 괴상을 보시면 양이 하나, 음이 하나 있으면 양이 2개 있어요. 천지를 뺀 순양과 순음을 뺀 나머지는 다 음이 하나면 양이 2이고 음이 하나면 양이 2이고 양이 하나 음이 2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양이 하나 음이 2이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 그것을 주장합니다. 양이 제일 밑에 있으면 장남이고 중간에 있으면 중남이고 꼭대기에 있으면 삼남에 해당되고 음이 제일 밑에 있으면 장녀고 중간에 있으면 중녀고 끝에 있으면 삼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괴상을 보고 남자 여자 이제 금방 알게 되고 보면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양이랑 쾌는 이게 양쾌예요. 요것이 음쾌가 두 개 음쾌거든요. 요건 양쾌예요. 요건 장남입니다. 밑에 양이 하나 있으니까 뇌쾌거든. 진이 뇌거든. 번개죠. 근데 요게 이 양쾌가 그 소수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합니다. 남자는 음이 2배로 있기 때문에 여자를 꼭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94% 정도가 하루 종일 여자만 생각합니다. 여자는 음에서 양을 2배로 가졌기 때문에 몸은 음이지만 양을 향해 있습니다. 2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96.7%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 중에는 음과 양이 하나로 배합돼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옷 입는 관계는 원피스는 그래서 누가 입어야 섹시해요? 양이잖아요. 되게 여자들은 원피스 입으면 상당히 몸매가 잘 나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결혼식 할 때도 투피스예요, 원피스예요? 그 드레스가 원피스예요, 투피스예요? 원피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원피스는 양인데 음이 입어야 어울리는 것입니다. 집도 앞뒤가 있는데 그걸 택향이라 그래요. 구멍이 많은 데가 바로 음입니다. 그러면 구멍이 많은 데가 음인 데가 집은 앞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법당은 어디가 앞이에요, 지금? 어디가 앞이에요? 구멍이 많잖아요, 그죠? 창문이 많은 것이 다 음이거든요. 여러분 얼굴도 보면 얼굴이 구멍이 많아요. 눈구녕, 귓구녕, 콧구녕 7구멍이 칠성판이라 얼굴 보고 밑에 2구녕에서 9구멍인데 이 구멍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그 기를 받아들이는 음입니다. 음은 앞은 그래서 인맥 뒤에는 동맥이라 그래. 그래서 음은 양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창문이 많은 쪽은 햇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은 택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와 원리가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보면 처마가 있어요. 처마는 태양과 해가지고 뜨거지면 고도의 관계에서 어떻게 빛을 받아들이냐 하는 관계를 각도를 해서 저 처마가 나온 것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양 관계가 있고 그래서 옷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 풍습 관계가 전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참 드릴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을 많이 주신다면 그냥 마음껏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시간과 일정이 바쁘고 또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질문을 있으면 한번 받겠습니다. 오늘 이 건물과 건물 사이는 조화를 말하고 서로 궁합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통일성과 일률성, 그 다음에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낼 때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게 되고 여러분의 내면에 새로운 발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집의 구조와 배치, 위치, 조건,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희망이 있다면 이니션을 넣으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 방마다 이름표를 붙이고 거기다가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아이들 방에도 새로운 명언을 넣으시면 새로운 이미지에 들어갈 것입니다. 절에 가시면 항상 거기 가면은 무슨 전으로 꼭 이름이 붙어있는 이유로 그런 까닭입니다. 여러분 절에 있는 이것들이 다 이미션과 인테리어 관계 있고 여기 절에 쓰는 글씨, 문양, 창 이런 것들을 응용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것들을 제시하고 나중에 이 자리가 아닌 다른 데서도 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